여러분,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물이 서서히 끓으면 개구리는 따뜻하다고 느끼다가 결국 뛰쳐나갈 힘을 잃고 익어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 헤드라인 심상치 않죠? 주담대 상단 7% 돌파 임박 영끌 쪽 비명. 이런 기사를 보고도 에이 설마 7%까지 가겠어. 힘들면 정부가 유예해주겠지, 이자 깎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외통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2021년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3040 세대들. 그들의 5년 고정금리 만기가 2026년에 정확히 도래합니다. 2%대 금리가 7%로 바뀌는 순간 단순히 용돈 좀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한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여기 2021년에 서울 외곽에 8억짜리 아파트를 산 김 대리님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3억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5억. 당시 금리 2.5% 30년 만기였습니다. 한 달 원리금은 약 197만 원.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600만 원이면 저축도 하고 아이 학원도 보내면서 우리 집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운명의 재계약 날이 왔습니다. 고객님, 고정금리 기간이 종료되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적용금리는 6.5%입니다. 은행 직원의 건조한 목소리. 이제 얼마를 내야 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월 316만 원입니다. 매달 120만 원이 추가로 증발합니다. 연간 1,440만 원. 김 대리님의 연봉이 깎인 게 아니라 세후 월급의 상당 부분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외식을 줄입니다. 그 다음엔 보험을 해지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 결국 아이들 학원을 끊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무리하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 친구네 집 샀다고 나보고 무능하다며. 경제적 위기는 곧바로 가정 불화로 이어집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샀는데 그 집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질문합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되면 정부가 금리를 내려주거나 대출을 연장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2026년에 한국 정부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환율 방어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금리를 낮춘다?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은 1,600원, 1,700원을 뚫을 겁니다.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물가입니다. 여기서 대출자 살리겠다고 돈을 풀면 물가는 통제 불능이 됩니다. 서민 전체를 죽이느냐, 영끌 쪽만 고통받느냐의 선택지에서 국가는 냉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각자 도생. 구조대원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김 대리님 이야기로 돌아가죠. 6개월간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한도 초과가 떴습니다. 안 되겠다. 손해 좀 보더라도 집을 팔자. 하지만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실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수 대기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저 사람 지금 급해서 내놓은 거 다 알아. 더 버티면 경매로 나올 텐데 내가 왜 지금 사? 8억에 샀던 집 7억, 6억 5천. 호가를 낮춰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레 말합니다. 사장님, 지금 6억 밑으로 던지는 급매물만 쌓여 있어요.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내 자산은 장부상 8억이지만 실제로는 10원 한 장 만들 수 없는 콘크리트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버티다 못한 김 대리님, 결국 3개월 연체로 기한 이익 상실 통보를 받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5억 원 전액을 즉시 상환하십시오. 못 갚으면 집은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 시장은 하이에나들의 전쟁터입니다.
유차를 거듭해 결국 5억에 낙찰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빚잔치가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이게 진짜 공포의 시작입니다. 경매 비용 떼고 그동안 밀린 연체 이자 떼고 나면 은행 빚 5억 중 4억 5천만 갚게 됩니다. 집은 날아갔는데 내 이름 앞으로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그대로 남습니다. 김 대리님은 집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월세방으로 밀려나는데 매달 갚아야 할 빚이 5천만 원이 남은 겁니다. 내 돈 3억 증발 플러스 빚 5천만 원. 이것이 무리한 레버리지가 가져오는 완전한 파산의 엔딩입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하지만 2026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첫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당장 하십시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세요. 엑셀을 켜고 내 대출 금리가 7%가 되었을 때 월 상환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내 월급의 60%를 넘는다. 이건 위험이 아니라 확정된 부도입니다. 지금 당장 집의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십시오. 지금 본업 외에 추가 소득이 없다면 주말 알바든 부업이든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2026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방공호가 됩니다. 이자를 낼 현금 흐름이 있으면 버틸 수 있고 버티면 기회는 옵니다. 셋째, 가족과 비상대책 회의를 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다가 터지면 이혼 도장 찍습니다. 지금 상황을 배우자에게 솔직히 오픈하고 함께 소비를 줄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위기 앞에 뭉친 가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말 참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말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정부 탓, 금리 탓할 시간에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튼튼한 방주를 준비하시는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